여러분들이 이제 술 뭐 물론 지성인들이고 다 술 먹고 싸우실 일들이 거의 없겠지만 아직도 술 먹고 이제 시비가 붙는 일들이 왕왕 있어요. 저도 많이 보고. 그럴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 변호사인 저의 입장에서는 제가 시비가 붙었을 때 어떻게 할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건 어떤 변호사든 어떤 누구든 똑같은 의견일 거예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무조건 피해라. 무섭든 더럽든 피해라. 제가 이전에 카니발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에 정당방위라는 제도가 있잖아요. 정당방위라는 그런 형사적인 제도가 있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지금 긴급히 나한테 누가 나를 때리는 거를 방어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약간 어느 정도 가벼운 폭행을 했을 뿐이다 라고 뭐 주장을 해서 뭐 정당방위를 주장할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사례가 우리나라에 거의 없다.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이제 술 먹다가 시비가 붙어서 옆에서 저를 이렇게 때리기 시작했어. 막 이렇게 때리기 시작했는데 제가 상대방의 팔을 잡거나 뭐야 아니면 뭐 멱살을 잠깐 잡아서 밀거나 요거만 했어.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맞기만 했어. 근데 이것도 쌍방이야. 왜냐? 상대방도 나 이 사람이 멱살 잡고 밀었어. 팔 비틀어서 나도 여기 아파. 이 사람도 폭행했어. 이렇게 얘기를 주장을 할 수가 있잖아요. 충분히. 근데 경찰이 이런 거 보면 거의 대부분 그냥 쌍방으로 다 입건을 하고 검찰에 가고 법원에 가도 그냥 쌍방으로 계속 돼. 이게 상당히 어떻게 보면 조금 불합리할 수도 있기는 해요. 근데 이 폭행 사건에서 쌍방이 아니고 일방적인 폭행으로 결론 나는 사건이 거의 없어요. 없기 때문에 일단 피해. 그냥 도망가고 피하고. 하여튼 PD가 저랑 술을 먹는데 옆에 시비 붙었어. 그럼 저는 바로 카운터로 가서 계산하고 튈 거예요. 바로 튈 거야. 너도 튀어야 돼. 내가 시비가 붙으면 너도 무조건 계산은 하고. 계산은 해야지. 무전 취직할 수 없잖아. 계산은 하고 2차 자리도 튀어 있어. 그럼 전화하면 이제 상황 정리하고 이동하고 이렇게 해야지. 뭔가 거기서 이제 말리려고 하거나. 왜냐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둘이 술을 마시고 있는데 옆에서 시비가 붙은 거야. 너랑 상대방이랑 시비가 붙어서 내가 말리려고 가서 너를 막 이렇게 한 거야. 이렇게 말리다가 이쪽에서 막 하니까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한 거야. 하지 마시라고요 막 이렇게 하다가 얘가 이렇게 내가 이렇게 했는데 막 이렇게 뭐 아파 막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그럼 나도 같이 말리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냐? 얘 한 명이고 우리 두 명이잖아. 특수 폭행이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진짜 막 일이 커지거든. 그러니까 무조건 튀어라. 자리를 떠라. 왜냐면 자리를 떠도 그 친구에게 배신감을 느끼면 안 돼. 시비가 붙은 내 잘못이야. 이런 경우 있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판례가 옛날에 제가 봤던 기억이 있긴 있는데 CCTV 영상이 있을 경우야. 어떤 사람이 정말 말렸어. 정말 와서 자기 일행을 말리고 뜯어가서 말린데 얘가 때리고 그래서 진짜 이렇게 살짝 이렇게 하지 마세요만 하고 말린 거야. 근데 이 사람은 이 말린 사람까지 폭행으로 고소를 한 거죠. 근데 끝까지 이제 항변을 한 거죠. 이 사람은 난 폭행한 적이 없고 말리기만 했다. 다행히 CCTV 영상이 있어서 영상이 나왔는데 정말 누가 봐도 정말 살짝 말리기만 했고 자기 일행만 떼어하는 그런 영상이 있어서 그 사람이 이제 좀 무죄가 나왔는데 대부분은 그런 사건이 거의 없어요. 다 쌍방이야. 근데 이제 또 여기서 걸리는 문제가 하나 있어. 폭행과 상해의 차이. 똑같이 어떤 유형력을 행사를 해. 근데 폭행과 상해에서 가장 중요한 차이가 뭐냐면 폭행은 반의사 불벌죄. 그래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벌할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합의를 하면 폭행을 내가 너한테 폭행을 당했어. 근데 다치지 않았어. 합의를 하면 그럼 공소권 없음. 끝나는 거야 그냥. 내가 맞았어도 가해자가 처벌받기를 원하지 않아요 라고 말하면 끝나는 거야 그 자리에서. 근데 상해 진단서가 들어가면 일단 합의를 해도 처벌이 돼요. 계속 수사가 되고. 물론 가벼운 거면 뭐 기소유예 이런 걸로 끝나겠지만 상해로 올라가면 일단 피해자 가해자 사이에서 합의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다. 물론 요즘에는 이제 대법원 판례에서 상해 진단서 2주짜리 그냥 가면 아프다 그래도 2주 나오잖아. 그 정도 진단서는 좀 면밀하게 볼 필요가 있다. 아니면 뭐 동전 크기의 조그만 멍 그런 것만 든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그 정도. 그런 거는 상해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해로 볼 수 없고 폭행으로 봐서 합의가 돼 있으면 그냥 공소권 없음 아니면 공소 기각 이런 거 끝나는 그런 판례도 물론 있긴 있는데 그렇게 되기는 쉽지 않다는 거지. 튀라니까? 못 튀고 맞았어.
그럼 막기만 해야 돼. 막기만 해 진짜. 그리고 CCTV 있는 위치를 빨리 찾아 맞으면서 CCTV 밑으로 가서 계속 정황 조치하면 안 돼. 그러니까 조금의 유형력을 상대방한테 주면 안 돼. 폭행으로 될 가능성을 주면 안 되니까 손도 대지 말고 도망가야죠. 어떻게 무조건 도망가야 돼. 시비가 붙는 그런 상황이 올 것 같다. 그럼 무조건 떠야 돼. 근데 뜰 수 있죠. 왜 못 떠? 도망갈 수 없는 상황이 뭔데? 방어만 하고 그냥 맞아야 돼. 이미 맞기 시작했어. 튀는 타이밍을 놓쳐서. 그러면 최대한 그 영상 증거가 있을 수 있는 장소나 아니면 주변에 사람이 있는 장소에서 맞기만 해야 돼요. 왜냐면 조금이라도 만약에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말리다가 고소가 들어가면 결국에는 뭐 영상 증거가 있어서 무죄로 나온다고 해도 일단 경찰 조사 받아야 되잖아. 일단 왔다 갔다 해야 돼. 그거 자체가 엄청난 스트레스고 비용도 들고 시간도 들고 되게 아무튼 스트레스가 많이 드니까 그런 거 자체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그냥 자리를 뜨는 게 1번이고, 어떤 분은 또 이런 별거 아니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폭행 전과 이런 게 야 벌금 50만 원 나오는 거 뭐 별거 아니잖아. 벌금 전과도 아니잖아. 이런 분들이 있어요. 벌금도 전과예요.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빨간 줄이라고 하는 전과, 그게 실제 범죄 경력 자료라고 하는데 범죄 경력 자료라고 하는데 거기에 빨간 줄은 없어요. 실제로는 빨간 줄은 없지만 폭행, 벌금 100만 원, 어디 검찰청 뭐 이런 식으로 다와 다. 취업할 때 예를 들어서 본인이 범죄 경력자로 뽑아오세요. 그럼 본인이 뽑아서 갖다 줬는데 나도 모르는 갑자기 전과가 벌금이 50만 원, 100만 원이 있어. 그러면 되게 마이너스잖아. 벌금도 전과예요. 사람들이 뭐 과태료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나 봐. 주정차 위반하면 과태료 5만 원 이런 거 나오잖아. 과태료는 벌금 전과가 아니야. 상관없어. 상관없진 않아요. 과태료도 물론 나쁜 거지. 하지만 전과는 아니라는 거지. 벌금은 전과예요. 징역이랑 똑같은 전과야. 벌금도 뭐 10만 원 이렇게 나올 때도 있어요. 그것도 전과예요. 그리고 그런 전과, 벌금 같은 그런 뭐 미약한 전과들은 기록에 얼마 오랫동안 안 남겠지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 생각하시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막 7, 80년대 전과가 그냥 남아있어 다. 제가 기록 보다 보면 이 사람 전과를 떼어서 범죄 경력 자료를 떼서 기록에 첨부를 대부분 하는데 검찰에서 진짜 소년 때부터 저지른 전과들이 다 있어. 그러니까 지워지지 않는다는 거지. 전과로 이어지지 않고 기소유예로 끝나거나 수사만 받아도 수사 경력 자료에 다 남아 있어. 그러니까 되게 불리한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든 튀려는 거지 결론은. 술 드시다가 뭐 시비 붙을 수도 있지, 뭐 싸울 수도 있지, 뭐 벌금 뭐 얼마 나오겠지, 뭐 그냥 뭐 기소유예 되겠지, 뭐 가볍게 생각하시면서 주변에 여자친구도 있고 나 어렸을 때 막 했는데 뭐 센 척하면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말 씻을 수 없는 오점이 돼요. 취업에도 제한받을 수도 있고 무서워서 피하든 저는 무서워서 피할 거야. 근데 더러워서 피하더라도 피하셔야 돼요. 술 먹고 즐거운데 왜 싸워? 나는 근데 사실 술 먹고 왜 싸워? 나는 너무 즐거워. 술 마시면 그냥 너무 즐겁고 막 재밌게 놀고 집에 가면 되지 왜 싸워? 웬만하면 즐겁게 술 드시고 건강한 음주 문화, 음주를 좋아하는 1인으로서 건강한 음주 문화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다음 컨텐츠로 또 인사드릴 때까지 네, 안녕.